세상에, 당신 미쳤어요? 난 절대 못 가.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나라와 휴전 중이고 그 작은 나라에서 2년이나 살자고요? 아빠의 한국 교환교수 자리에 열렬히 반대하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톤에서 온 17살 캐서린이에요. MIT 교수님이신 아빠와 요리 연구가이신 엄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미국 여고생이죠.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당연히 MIT나 하버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학구파 집안이에요. 아빠는 양자 컴퓨터 연구로 유명하신 물리학과 교수님이시고, 엄마는 요리 연구가로 TV에도 자주 출연하시죠. 두 분 다 제가 과학자의 길을 걸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14살 때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캐서린, 너 꼭 봐야 할 게 있어. 어느 날 제 베프 올리비아가 폰을 들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여름방학 때 다녀온 한국어 마을 영상인데 봐봐. 이게 한글이야. 완전 신기해. 자음들이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 기역은 혀가 목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 마치 해부학 교과서 같지 않아? 제 관심을 끌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평소 과학만 파던 제가 처음으로 언어에 흥미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건 모음 체계야. 아, 오, 이런 기본 모음을 만들고 여기에 점을 하나씩 추가해서 왜 이 같은 새로운 모음을 만든대. 마치 화학식처럼 체계적이지 않아? 올리비아가 보여준 영상에는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직접 만든 떡볶이 장면에서는 빨간 떡볶이 국물이 튄 앞치마를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떡이라는 게 쌀로 만든 일종의 파스타 같은 건데,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워서 씹을 때마다 식감이 너무 특이해. 처음엔 너무 매워서 헉헉거렸는데 이상하게 자꾸 먹게 되는 맛이었어.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한국어 마을에 가보고 싶은데요. 요리 연구가이신 엄마는 의외로 긍정적이셨어요. 그래.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긴 하더라. 특히 아빠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등록하고 입학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기초적인 한글도 배워야 했고 간단한 자기소개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올리비아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드디어 한국어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미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우리의 한국 문화 체험이 시작됐죠. 한국어 마을에서의 사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체조로 시작해서 한글 수업, 문화 체험, 요리 실습까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예절 문화예요. 선생님께 인사할 때마다 하는 90도 인사,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건네는 것, 식사할 때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것.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런 작은 동작들에 담긴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점점 이해되더라고요. 김치 담그기 수업도 잊을 수 없어요.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는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 같았거든요.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생강.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어우러져 김치가 된다는 게 신기했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라는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떡볶이 만들기 수업이에요. 올리비아가 보여줬던 그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니. 선생님께서 고추장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발효 조미료예요.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모두 들어있죠. 처음 고추장을 맛봤을 때의 충격이란 매운맛이지만 타바스코나 핫소스 같은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이 있었죠. 떡볶이 만들기는 마치 과학 실험 같았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떡을 넣고 고추장과 설탕의 황금 비율을 맞추고 저희 조는 특별히 치즈를 추가해 봤는데 이게 대박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바로 떡볶이구나.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이해했어요. 쫄깃한 떡의 식감과 달콤 매콤한 소스의 조화, 거기에 고소한 치즈까지. 멈출 수가 없었죠. 한국의 놀이문화도 재미있었어요. 가위바위보는 이제 제 특기가 됐죠. 미국에서는 가위바위보를 그냥 게임으로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순서 정하기부터 내기까지 모든 걸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더라고요. 서예 수업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낙서 같았던 제 이름이 이제는 꽤 그럴듯하게 변했죠. 매일 밤엔 K-팝 댄스 파티가 열렸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저도 신나게 춤추고 있더라고요. 한국어 마을은 뭔가 미국 문화와 완전히 달라요. 단체 생활에서 느끼는 거라고도 할 수 없고 뭔가 미국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한국어 마을을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주말엔 K-팝 댄스 학원도 다녔죠. 심지어 요리 연구가이신 엄마께 한식 레시피도 조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가 한국 카이스트에서 2년간 교환교수로 일하게 되셨대요. 캐서린, 너 진짜 한국에 가고 싶니? 아빠가 조심스레 물으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엄마는 처음에 격렬하게 반대하셨죠. 세상에, 당신 미쳤어요? 난 절대 못 가. 그 작은 나라에,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나라와 휴전 중이고 그 작은 나라에서 2년이나 살자고요? 하시면서요. 결국 긴 가족회의 끝에 아빠와 제가 먼저 한국에 가고 엄마는 일을 정리하고 나중에 오시기로 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어요. 엄마는 일정 때문에 나중에 오시기로 하고 아빠와 저 둘이서 먼저 왔죠. 우와, 이게 정말 공항이야?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보스톤 로건공항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천장은 유리돔으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쏟아지고 실내 정원에선 작은 폭포가 흐르고 있었어요. 캐서린, 우리 KTX 타고 대전까지 가볼까? 아빠의 말씀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KTX.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초고속 열차잖아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TX가 처음 도입됐을 때가 2004년이래.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배워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더 빠른 열차를 만들었대. 시속 350km까지 달린다는구나. 미국은 왜 이런 게 없어요? 글쎄, 우리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 열차에 올라탄 순간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았어요. 속도계가 300km를 넘어갈 때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해졌다 선명해졌다 하는 게 신기했죠. 대전역에 도착해서 카이스트로 향했어요. 아빠의 기숙사는 생각보다 좋았지만 엄마가 오시기 전에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여기선 좀 좁을 것 같아. 아빠가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아빠와 근처 한식당에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누런빛이 도는 갈색 액체가 담긴 병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지? 병 안의 액체를 들여다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마치 흙탕물 같은 탁한 갈색 액체였거든요. 아빠, 이거 설마 구정물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의 한국 손님이 그 수상한 물을 들이켜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하자 서빙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물이라고 코리아워터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잠깐만, 캐서린. 아빠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먹어봐, 캐서린, 아주 맛이 좋아. 네. 정말요? 진짜 먹고 싶지 않았지만 눈 딱 감고 한 모금 마셔봤어요. 어라, 이건 뭐지?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커피 맛이 느껴지는 것도 같고 이상하게 계속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서빙하시는 분에게 작게 사과했더니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면서 많이들 놀라세요. 괜찮아요. 하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리차는 한국에서 물 대신 마시는 전통 음료더라고요. 커피처럼 보리를 볶아서 우려내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밥 먹고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유명하대요. 식사 후 아빠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편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조깅하는 여성분들도 보이고 아이들과 산책하는 가족들도 있었죠. 엄마와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여기 봐요. 밤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너무 안전해요. 길가에 가로등도 밝고 CCTV도 많아서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정말?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조심했으면 좋겠어. 캐서린. 엄마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까 식당에서 있었던 보리차 일도 들려드렸더니 이야기를 들으시던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곳마다 전부 아파트더라고요. 영상통화로 집들을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런 닭장 같은 데서 어떻게 사니? 사람이 자연과 살아야지. 저런 콘크리트 닭장 같은 데서 어떻게 살아? 마당도 있어야 하고. 저런 건물에 갇혀 살 수는 없어. 드디어 엄마가 오시는 날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빠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죠. 캐서린,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입국장에서 나오시자마자 엄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공항은 처음 봐.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아. 엄마는 공항 곳곳을 휴대폰으로 찍으시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더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세상에, 화장실 칸마다 LED로 사용 여부가 표시되는 거 봤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심지어 줄 서는 공간까지 표시돼 있어서 너무 질서정연하잖아. 엄마의 놀란 목소리에는 안도감도 묻어 있었어요. 작년에 촬영차 중국 베이징에 다녀오신 후로 엄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셨거든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엄마가 한숨 쉬시던 게 생각나요. 중국에서는 공항 화장실부터 충격적이었대요. 칸막이 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바닥은 항상 물바다에, 휴지는 바닥에 나뒹굴고. 거리는 더 심각했죠.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공공장소에서도 아이들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광경까지 목격하셨대요. 이런 데서 어떻게 음식 프로그램을 찍으라는 거야. 돌아오시자마자 제작진과 크게 다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국행을 말씀하셨을 때도 걱정부터 하셨죠. 캐서린,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르네.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한데 뭔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야. 엄마는 공항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화장실 앞에 놓인 실시간 공기질 측정기를 보시곤 이런 것까지 있다니 하시면서 사진까지 찍으셨죠. 엄마, 이제 진짜 놀라실 일만 남았어요.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동안 엄마는 창밖 풍경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초고층 빌딩들과 울창한 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죠. 잠깐만, 이게 뭐야? 열쇠 구멍이 없네. 엄마가 도어락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엄마, 여긴 열쇠가 필요 없어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고 지문으로도 열 수 있어요. 심지어 문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더라고요. 세상에. 보스톤에선 아직도 이런 구식 열쇠를 쓰는데. 엄마가 가방에서 보스톤 집 열쇠 뭉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항상 전전긍긍했는데 한국은 이런 걱정도 없겠네. 게다가 엄마, 이것도 보세요. 현관 옆 벽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제 진짜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녁을 주문하면서 설명해드렸어요. 벽에 있는 모니터로 엘리베이터를 미리 부르고 택배함도 확인하고 주차장에 오는 차량도 볼 수 있다고요.
잠깐, 그럼 이 버튼만 누르면. 엄마가 조심스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자 멀리서 딩동 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진짜 오네. 이거 완전 호텔 같은데. 아니, 호텔보다 더 좋잖아. 식탁에 앉아 배달 음식을 기다리면서 홈 시스템의 다른 기능들도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버튼으로는 경비실과 통화할 수 있고 이걸로는 지하 주차장 CCTV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집에 들어가서 시작됐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울렸어요. 엄마,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에요. 바닥 아래 파이프를 묻어서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는 난방 시스템이래요. 보스톤처럼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데워주는 거죠. 엄마는 거실 바닥에 조심스레 앉아보시더니 이내 눕고 싶다고 하셨어요. 발바닥부터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시곤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죠. 이런 게 천국이구나. 미국에선 겨울만 되면 온 집안에 카펫 깔아놓고 그 먼지 때문에 청소하느라 난리였는데 여긴 바닥이 따뜻해서 카펫이 필요 없겠네. 순간 엄마의 요리 연구가다운 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봐봐,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바닥이 얼마나 깨끗해.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훨씬 위생적일 것 같아. 미국은 신발 신고 들어와서 그 바닥에 아이들이 앉아 놀면 늘 걱정됐는데 엄마는 이내 바닥에 누워버리셨어요. 캐서린,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 집처럼 히터 바람 나오면 호흡기도 건조해지고 아침마다 목 아팠잖아. 근데 이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라 호흡기에도 좋을 것 같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연신 감탄하시더라고요. 카펫 없으니까 청소가 이렇게 쉽다니. 이거 완전 혁명인데. 아, 천국이 이런 걸까? 이 온돌은 우리 집에도 가져가고 싶다. 베란다로 모시고 나가자 엄마의 탄성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어요. 17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장관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산들, 예쁘게 꾸며진 산책로, 저녁 노을에 물든 도시 풍경. 저기 보이는 게 우리 단지 산책로예요. 24시간 내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CCTV도 있고 가로등도 밝아서 새벽에도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정말? 보스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는데 앱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이것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엄마의 눈이 점점 동그래지는 게 보였어요. 닭장이라고 하셨던 이 아파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7시 제 방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캐서린, 일어났니? 산책 같이 갈래? 엄마의 상쾌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스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침잠이 많으신 엄마가 먼저 저를 깨우시다니.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트레이닝복 차림의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를 걷다 보니 신기한 게 보였어요. 공원 한켠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저게 뭐지? 어머, 저기서 운동을 한다는 거야? 저희가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으니 운동기구에서 몸을 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밝게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처음 보세요? 네. 미국에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요. 엄마가 답하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내미셨어요. 아, 미국에서 오셨구나. 저는 이 동네 15년 차 주민 이수진이에요. 여기서 매일 아침 운동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는 망설이셨지만 이 아주머니의 친근한 미소에 이끌려 운동기구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네, 여기 와보세요. 이건 허리 돌리는 거고 저건 걷는 기구예요. 와, 이런 운동기구가 왜 길에 있어요? 엄마가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수진 아주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써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엄마가 이내 즐거운 표정으로 운동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재미있네요.
엄마의 웃음소리가 산책로에 울렸어요. 그때 같이 운동하던 박미연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셨어요. 운동하고 나면 커피 한 잔이죠. 빨리 와봐요. 이거 먹어봐.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는데 엄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커피. 뭔가 달콤하고 특이한데요? 아, 이게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커피랑 프림이랑 설탕이 한 봉지에 딱 맞게 들어있어서 편해요. 저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생각나요.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9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캐서린, 보스톤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는 첫날부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네. 그 후로 아침 운동은 저희 가족의 일과가 됐어요. 엄마는 특히 운동 후의 수다 타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서툴게나마 써가며 이야기도 나누시고 수진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한국식 요리법도 메모하시고 어느 날은 아주머니들이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주신다며 저희 집에 모이기도 했어요. 보스톤에서 유명 요리 연구가이신 엄마가 이제는 한국 아주머니들에게 요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김치찌개가 더 시원해진대요. 우리 아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박미연 아주머니의 설명에 엄마는 열심히 필기까지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운동하다가 우연히 본 치킨 전단지를 보고 저녁에 다 같이 치킨 파티를 했거든요. 아주머니들이 오시면서 각자 반찬도 하나씩 들고 오셔서 정말 푸짐했어요. 한국은 참 신기해요. 아침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저녁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엄마도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운동복을 입으세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미연 아줌마와는 카카오톡 친구도 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 엄마의 한국어 발음이 점점 늘어가는 게 신기해요. 보스톤에서는 늘 바쁘기만 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 전 아침 운동 후 미연 아줌마네 집에서 아침과 커피를 마시던 엄마가 물으셨어요. 미연 씨,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며칠 전 미연 아줌마가 들고 온 김치를 먹어보고 엄마는 완전히 매료되셨거든요. 수많은 음식을 연구하시던 엄마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맛있으세요? 사실 저희 어머니의 전라도 비법이에요. 새우젓을 넉넉히 넣고 배즙을 살짝 더해서 시원한 맛을 내는 거죠.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배즙이요? 네, 배즙을 넣으면 발효가 잘 되면서 시원한 맛이 더해져요. 지역마다 집집마다 비법이 다 달라서 경상도는 좀 더 담백하고 전라도는 감칠맛이 강하고 강원도는 또 그들만의 맛이 있죠. 엄마는 메모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요리 연구가의 본능이 깨어난 거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김장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우리나라는 이맘때쯤 김장을 해서 1년 내내 먹거든요. 이웃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장 당일 미연 아줌마네 거실은 완전히 김치 공방으로 변했어요. 아줌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배추에 양념을 넣고 계셨죠. 선생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김장을 해왔어요. 겨울에는 채소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을에 많이 담가서 1년 동안 먹었죠. 지금은 사계절 채소를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희 아줌마가 보태셨어요. 맞아요.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우리 집은 마늘을 더 많이 넣고 젓갈은 조금 줄여요. 대신 청양고추를 넣어서 깔끔한 맛을 내죠. 우리 전라도는 새우젓이랑 찹쌀풀을 듬뿍 넣어요. 그래야 감칠맛이 나거든요. 미연 아줌마가 자랑스레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이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 메모하고 사진도 찍으셨어요. 아, 보쌈도 준비해야 하는데. 미연 아줌마가 말씀하시자 다들 웃으셨어요. 보쌈이요? 네, 김장할 때는 꼭 보쌈을 먹어요. 방금 만든 김치와 보쌈은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삼겹살을 삶을 때 마늘, 생강, 대파를 넣고 푹 익히는데
각 집마다 비법이 달라요. 저는 수육을 삶을 때 정향을 조금 넣어요.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잡내도 없어지거든요. 우리 집은 사과를 같이 넣어요. 육질이 더 부드러워지죠. 영희 아줌마가 자기만의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보쌈이 완성됐어요. 김치, 보쌈, 새우젓을 한 입에 싸서 먹는데 엄마의 감탄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있다니. 신선한 김치와 따뜻한 보쌈의 조화가 정말 완벽해요. 미연 아줌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매년 이렇게 김장을 하는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고 정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캐서린, 오늘 정말 특별했어. 단순히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을 배운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엄마는 김치를 이용한 요리 연구에 빠지셨어요. 지역별 특징을 공부하시고 새로운 레시피도 시도해 보시고, 심지어 다음 김장 때는 퓨전 스타일의 김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처음엔 그 작은 나라에 절대 못 가. 라고 하시던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침마다 미연 아줌마네 가서 김밥 마는 법을 배우시고, 점심엔 영희 아줌마한테 가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물어보시고, 요즘 우리 집 냉장고는 온갖 반찬통으로 가득해요. 열 때마다 알록달록한 밑반찬이 쏟아질 것 같죠. 어제는 숙주나물 무침을 만드시더니 오늘은 깻잎절임에 도전하신다고 하시고, 이제는 한국 반찬 연구가로 변신하신 우리 엄마. 한국 음식에 푹 빠지신 엄마를 보면서 저도 새삼 행복해져요.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한국 음식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캐서린과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닭장 같은 아파트와 작은 나라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요리 연구가 엄마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 난방,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현대적 편리함과 함께 아침마다 운동하는 이웃들의 활기찬 모습, 김장 문화처럼 이웃과 나누는 정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인사하고 김치를 연구하며 이웃들과 아침 운동을 함께하는 완벽한 한국 팬이 된 가족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한국 음식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엄마에게 여러분만의 한국 음식 레시피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